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파이썬의 스트립닛을 이용해서 빠르게 웹사이트를 배포하는 방법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보이는 화면의 웹사이트는 제가 미리 스트립닛 클라우드에 배포해 둔 웹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대제목과 차트들, 선그래프라던가 아니면 파이썬을 소개하는 글, 좌측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그리고 메뉴별로 이런 기능들 혹은 차트를 그리는 것 등의 기능을 빠르고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파이썬 스트립닛이 새로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스트립닛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립닛이란 2019년 하반기에 탄생한 파이썬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툴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프로젝트 등을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배포하는 목적으로 아주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트립닛의 장점은 웹 개발에 딥다이브한 지식이 없어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파이썬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시각화하는 등 웹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구축할 수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스트립닛의 단점도 있는데 특정 HTML에서 동작이 발생할 때마다 리로드 되는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어떤 정교하고 고성능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에는 용도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조사하는 시점에서 SEO 검색 최적화를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보통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는 웹크롤봇이 있어서 인터넷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각 사이트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검색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스트립닛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라던가 웹페이지 설정을 따로 지정해 두어도 별도 링크를 전송했을 때 해당 웹페이지에 메타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SEO 검색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립닛 쉐어링이란 게 있습니다. 스트립닛 쉐어링은 스트립닛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로컬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이 스트립닛 쉐어링이라는 공간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입니다. 무료 배포 조건에는 기본 무료 계정의 경우 3개의 어플리케이션까지 무료로 배포 가능하지만 GitHub와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퍼블릭 레포지토리만 배포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마다 1GB의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부터 차근차근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로 GitHub에 있는 퍼블릭 레포지토리를 생성해 주면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우측 상단에 뉴 버튼을 눌러서 레포지토리 생성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스트립닛 웹 디플로이 라고 레포지토리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는 스트립닛 웹 배포 연습 이라고 적고 레포지토리는 퍼블릭 유형으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add a readme 파일은 지정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레포지토리를 눌러서 퍼블릭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레포지토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https 클론 주소를 복사해서 터미널로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건데 각자 원하시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it 클론 아까 복사해 놨었던 GitHub 레포지토리에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포지토리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됐는지 한번 확인한 후에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았었던 스트립닛 웹 디플로이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후에 코드 을 눌러서 VS 코드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VS 코드에서 사용할 파이썬 환경의 가상 환경을 지정해 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나콘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콘다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좌측 상단에 있는 터미널에서 새 터미널을 눌러서 이렇게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콘다 크리에이티브 네임은 스트립닛 디플로이 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3.7 버전을 지정하고 모든 걸 수락하겠다라는 Y 옵션을 지정해주고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기다린 뒤에 아나콘다 파이썬 가상 환경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콘다 액티베이트 스트립닛 디플로이
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방금 생성한 가상환경을 실행해 주려고 했는데 오타가 있었네요. activate streamlit deploy 라고 하면 이렇게 가상환경이 활성화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한번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pip install streamlit 그리고 pandas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기다리면 두 개의 패키지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간단하게 테스트만 할 거기 때문에 스트림릿과 판다스만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면 커맨드 시프트 P 옵션을 눌러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선택할 건데 저희는 방금 생성한 여기 스트림릿 디플로이라는 3.7.13 버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좌측 상단에서 새 파일을 만들도록 할 건데 이름은 app.py라고 지정을 하고 지금은 이 터미널을 살짝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app.py는 스트림릿에서 메인으로 실행될 파일이 될 거고요. 먼저 import streamlit as st 라고 엘리아스를 걸고 import pandas as pd 그리고 import numpy as mp 그리고 from time import sleep 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사용할 라이브러리들만 몇 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릿에는 페이지를 기본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 기본 설정 set 페이지 confi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에는 페이지 아이콘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곳에는 이모지 같은 이모티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먹밥 모양으로 넣고 그 다음에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해서 HTML의 헤드 정보에 들어가는 타이틀 태그의 값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잼의 스트림 릿 배포하기 라고 지정을 하고 페이지의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와이드 라고 지정을 해서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 후에 터미널에서 스트림릿 run app.py 라고 명령어를 쓰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잠깐 기다렸다가 웹페이지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로컬호스트의 8501번 포트로 스트림릿 웹페이지가 활성화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이렇게 메뉴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스트림릿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웹페이지의 헤더와 서브 헤더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헤더, 서브 헤더, 제목 설정 이라고 해서 스트림릿 모듈 밑에 있는 헤더라는 값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빅공잼에 빅공잼 페이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여기서 이모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모지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스티 서브 헤더라고 해서 스트림릿 기능 맛보기 라고 누른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웹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크다운 형태로 제목과 부제목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에 예제로 컨텐츠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부드리는 문서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st 밑에 컬럼스라는 모듈이 있고 여기에 튜플 형태로 1, 1, 2라고 하면은 화면을 하나, 그리고 2개짜리 컬럼으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이 0번째, 1번째,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넣을 수 있는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장하고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벌써 멋있는 컨텐츠가 웹페이지에 구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0번째 컬럼은 이쪽 컬럼을 뜻하게 되고 매트릭이라고 해서 컨텐츠 제목 이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15도라고 온도를 썼고요. 여기에 양수, 문자열로 양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녹색 버튼과 함께 위쪽 화살 표시가 나오게끔 자동으로 구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번, 컬럼 1번째 인덱스에다가 이 해당 데이터들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빨간색 지정과 아래 화살표 표시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랜덤 인수값을 생성한 다음에 컬럼을 ABC라고 지정을 해서 이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컬럼 두 번째
컬럼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자리에 라인 차트라는 모듈을 불러와서 아까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면 이렇게 예쁜 선 그래프가 그려지고 범례도 자동으로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웹페이지가 굉장히 빠르게 구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 바와 같이 메뉴 페이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부모 페이지와 자식 페이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좌측의 탐색기에서 새 폴더를 만들기 눌러서 페이지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스에다가 새 파일 눌러서 1 언더바 이모지 그냥 무작정 따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docs.py 라고 제가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트림릿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1번에 있는 첫 번째 그리고 이모지가 여기에 자동으로 아이콘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바로 마지막에 구분되어 있는 이름이 페이지 이름으로 생성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하게 첫 번째에 숫자가 오면 그 숫자 순서대로 페이지 메뉴 순서가 지정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기본 이모티콘을 사용하기 싫으면 이렇게 이모지나 특수 문자를 넣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스 외에도 언더바로 구분을 하게 되면 띄어쓰기로 이름이 지정이 되고 이렇게 메뉴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임포트 스트림릿 외에 set 페이지 컨피그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t 서브 헤더라고 해서 도큐먼트라고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스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도큐먼트라는 제목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if st 버튼이라고 해서 app.py 코드 보기라고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드라는 변수에는 멀티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끔 3개씩 지정을 해주고요. 이 앱에 있는 코드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 문자열 사이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코드 방금 생성한 변수 코드랑 랭귀지는 파이썬이라고 지정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pp.py 코드 보기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코드 편집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파이썬 코드를 웹페이지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서 도큐먼트를 보여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페이지스에 다시 한번 새 파일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2번 그리고 그래프 모양 이모지를 쓰고 차트 데모라고 적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데모 메뉴가 하나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제가 스트림릿 페이지에 있는 예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새로 고침한 후에 차트 데모 페이지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맵 위에 3D 형태로 시각화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좌측 사이드바에 맵 레이어스라고 해서 바이크 렌탈스 혹은 바테스탑 이짓 이라고 해서 데이터별로 지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시각화를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게끔 지원해주는 게 스트림릿이었고요. 이 외에도 제가 공유드리는 첨부 문서에 스트림릿 도큐먼트 페이지 링크도 함께 첨부를 드릴 테니까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해 보실 분들은 도큐먼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한 이 페이지를 이 터미널로 돌아와서 실행 중이던 스트림릿은 중지, 컨트롤 C를 눌러서 중지를 하고요. 여기서 git add git commit 이라고 해서 create python streamlit project 라고 메시지를 넣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it push origin 메인 브랜치에다가 푸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앱 페이지와 페이지스 디렉토리 밑에 독스와 차트 데모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푸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글에다가 스트림릿 쉐어링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첫 번째 보이는 스트림릿 쉐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화면이 아니라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GitHub에 있는 계정과 연동을 해주신 다음에 이 해당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이 URLaps가 처음에는 없으실 겁니다. 이거는 영상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웹페이지를 배포해둔 항목이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New 앱을 눌러서 Deploy on 앱의 레포지토리에는 아까 저희가 작업했었던 스트림릿
웹 디플로이라고 하고, 브랜치도 저희가 작업했었던 메인 브랜치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 파일 패스에는 저희가 app.py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app.py라고 한 다음에 deplo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기다렸다가 이 위쪽에 보이는 URL로 저희의 웹페이지가 배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잠시 기다리고 나니까 저희가 작업했었던 레포지토리에 있는 소스들이 스트림닛 클라우드에 정상적으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도메인을 갖게 되었고요. 누구든지 이 도메인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app.py에 작업했었던 헤드, 그리고 서브 헤드, 컬럼을 이용한 온도와 그리고 라인 그래프, 독스에서 app.코드 보기, 그리고 차트 데모에서 지도 위에 3D로 시각화한 것까지 모두 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의 스트림닛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빠르게 구축하고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았는데요.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본 소감으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애널리스트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까지도 데이터 시각화라던가 간단한 도큐먼트를 제공할 수 있는데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업비트 코인.샵이라는 주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업비트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 종목들 중 금일 상향 가능한 코인들의 목록, 그리고 변동성 돌파 전략을 이용한 데이터 백테스트 구현을 해놓는 페이지까지 작업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에 있는 애드핏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만약 저처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거나 프론트엔드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파이썬의 스트림닛을 이용해서 빠르게 웹페이지를 배포한 후에 그 다음에 고도화를 통해서 웹페이지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진행이 너무 빨랐거나 부족했었던 내용들은 제 노션 페이지에 적어 놓고 링크를 영상 하단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